자, 신용카드 공제에서 자,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게 시험에서 얘가 제일 우리가 문제 풀기가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드는데 자, 여기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서 우리 소득 공제 불가 항목들을 보면 첫 번째가 해외 사용분은 안 돼요.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을 포착하기 위해서 한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용분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업자의 경비 처리분. 이 경비 처리한 이 부분은 우리 개인 카드를 가지고 뭔가를 사서 경비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소득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구분 없이. 자, 그리고 우리 보험료라든지 리스료라든지 아니면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대상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세금이나 벌금이나 공과금 이런 것들도 안 돼요. 그리고 뭐 아파트 관리비, 통신 요금 이런 것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터넷 요금 이런 것들 있죠. 시험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생각보다 좀 좋아해요.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도 좋아해요. 자, 근데 특이한 애가 하나 있는데, 자, 얘는 우리 자동차 구입비는 안 되는 게 맞는데 예외로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10%를 해줘요. 그래서 10%를 해주는데 이걸 또 여러분들이 그래서 외워야 되겠죠. 1,000만 원짜리 중고자동차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100만 원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써야 되기 때문에 신차는 안 되고 중고자동차 원래 다 안 됐는데 중고자동차 하는 사람들이 자기 매출도 없다 뭐다 이렇게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근로소득자들이 차량을 좀 많이 사시죠. 그러면 이제 이 혜택 줄 테니까 카드 끌거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준 거예요. 그래서 10%는 해주니까 그럼 뭐 내가 카드 쓰는데 차량까지 구입했다 그러면 뭐이 돈은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해주니까 이 부분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외에는 뭐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는 공과금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신용카드에서 중복 공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 플러스 세액 공제 중복 공제 적용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중복 공제되는 게 첫 번째가 의료비 세액 공제는 전부 다 돼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세액 공제 받아도 전부 다 되고 세액 공제 못 받아도 카드 공제가 돼요. 성형수술을 신용카드 끌고 쓰면 미용 목적으로 했다면 그 의료비 세액 공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병원비 아파서 치료한 병원비도 카드 긁으면 치료비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 공제 받고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 세액 공제는 그냥 이중 공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교육비 중에서는 얘는 일부 몇 가지만 되는 건데 일단 중고등학교 교복비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이중 공제가 돼요.
이 외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서브칸 모듈 만들면 되니까. 지금 보려고 하는 게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은 거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 항목으로 이 앞에 했던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하고 그리고 중고등 학교 교복비는 이중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비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이때는 그냥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의료비에서는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돼요. 얘는 모두 이중 공제가 되는 거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건강증진식품이나 뭐 미용 목적 성형 이런 것도 신용카드 공제는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 세액 공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안 되는데 보험료 세액 공제를 못 받았어요. 그래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금융이기 때문에 카드로 소득 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뭐 다른 혜택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아파트 관리비도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뭐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적용 대상이 다 될 건 되니까. 하지만 우리 소득 공제에는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제 카드사들이 할인 혜택 하려고 그러면 그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실적을 보험료 결제를 걸어 놓으면 실적이 다 차요. 그래서 뭐 할인 같은 거 막 되더라고. 근데 소득 공제는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데, 자, 기타 소득 공제와 뭐 세액 공제, 아이고 죄송해요. 자,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중소기업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소득세 감면을 5년간 90%를 해준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자,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외국하고 관련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재손실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업소득자들의 뭐 세액 공제에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산가액의 20% 이상을 상실할 때, 그때에 우리는 상실 비율만큼 세금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세금도 빼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그 초반에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에 배당 소득에 대해서 배당 그 소득의 배당 가산세액이라고 해서 그로스업이라는 거 본 적이 있었죠. 제가 법인세 빠진 부분만큼 세금을 집어넣고 더해놓고 나중에 배당세액 공제로 뺄 거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로스업 적용 대상자는 배당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차변 대변하는 것처럼 장부에 기록하는 기장을 꼭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자가 장부에 기록을 하면 기장하는 데에 경비라든지 뭔가 비용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장세액 공제를 해주게 될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 하면은 그런 세액 공제가 없고 개인 사업자 중에서, 그런데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식부기에 의해서 장부를 쓰고 하면 우리 기장 비용이 들겠죠. 그러면 기장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냥 사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복식부기 의무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식부기 하면서 경비를 낼 바에야 복식부기 안에서 우리 가산세 나오는 게 싸다 그래서 안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이. 그래서 저 현실감하고 조금 멀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봤어요. 자, 그럼 우리 컴퓨터 교재 491페이지에 가서 491페이지 자, 여기가 이제부터 연말정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자, 우리 컴퓨터는 3005번으로 가시고, 잠시만요. 사람 들어와 있지. 자, 그럼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으로 가서 여기에서 F2번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가 사원 등록했던 사람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시험 때는 F2번을 눌러서 사람을 불러올 건데, 시험 때는 한 사람만 가지고 가지 뭐 여러 사람 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어차피 전부 다 쓸 거면은 위에 전체 사원 있죠. 전체 사원을 클릭해서 불러오면 전부 다 불러와질 거예요. 와졌죠? 자, 잠시만요. 실화씨 없죠? 자, 데이터. 실화씨 있어? 사람이 있어? 데이터 있어? 그게 왜 있지? 자, 그럼 자, 김상곤 씨부터 살스까지 있는데, 자, 보시면 김상곤 씨가 지금 1년 동안 받은 급여예요. 그러면 이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에서 앞에 우리가 뭐 500만 원 이하 70%또 넘어간 거는 40% 한 소득 공제 있죠. 이걸 빼면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 되면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로 우리 부양가족들이 한 명당 150만 원 했던 거 있죠. 그걸 여기에서 뺄 거고 기본공제에서, 그리고 추가 공제로 우리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들 있었죠. 부녀자, 한부모, 우리 뭐 경로자, 장애인, 거기에서 또 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도 대보지 못하고 떼인다고 제가 표현했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있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더블 클릭하시면 파워창이 뜰 거예요. 전부 다 노란색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면 파워창이 뜨는데, 지금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에서 입력하는 게 아니고 방금 우리
과거에 했던 급여자료 입력해서 했던 게 다 같이 집계내서 들어오는 거고, 여기든 아래 건강보험이든 더블 클릭하면 같은 창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그냥 만약에 시험에서도 건강보험료가 총 얼마다, 뭐 국민연금이 얼마다 나오면 그냥 들어와 있겠네 하고 그냥 한번 보면 돼요. 저는 다 들어와 있을 거니까. 그럼 이 소득공제에서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하고 이자 상환액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게 이 두 칸인데 뭐 이 두 칸은 같은 창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창이 열릴 거고,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지금 여기 여기에요.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원리금 상환액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빌렸으면 얼마 빌려서 상환했다라고 여기에 써주면 되는 거고, 이 아래 2번은 우리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죠. 제가 네오박스를 잘못했어요. 이렇게가 원리금 상환액이고 얘가 이자 상환액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이자 상환하는 건 그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몇 년도에 가입했고 이 가입 기간이 얼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공제해주는 한도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사다리 타기처럼 따라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15년 이후다, 15년 이상이다, 그리고 고정금리 뭐 앤드 비거치식이다, 아니면 고정금리거나 비거치다, 이런 식으로 따라와서 올해 우리가 납입한 이자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부금 입을공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아래 보시면 또 아직 소득공제예요. 연금저축이 제가 세액공제를 이야기했는데 과거 옛날에는 소득공제였어요. 2002년도 초반대에는. 이건 옛날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저축은 여기 보시면 아예 칸이 커서가 안 들어가죠. 연금저축 등 탭이라는 이 탭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연금저축하고 네오박스 2번 중간에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어디 구자 계좌 얼마고 연간 얼마 납부했다라고 쓰게 돼요. 근데 얘가 개인연금저축 적혀있는 애는 소득공제고 연금저축 있는 건 최신 거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래 주택마련저축이 있죠. 주택청약 제가 본인만 하면서 또 네오박스, 그때 네오박스가 아니고 그 쭉 같이 꺼서 본인만 이야기했던 거, 얘도 여기에 보시면 연금저축 등 원에서 그대로, 그럼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 그리고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소득 공제는 필요 없고 신용카드 있죠. 신용카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제가 이야기했었죠. 소득 금액에는 제한이 있고 나이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형제자매의 카드는 안 된다. 그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신용카드 쓴 거,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리고 도서공연 7천만 원 이하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이것까지 적어줬어요. 그죠? 그리고 전통시장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죠. 공제를. 그렇기 때문에 내 카드 사용액 중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전통시장에 써야 되겠죠. 세부담 최소화하라 그러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공제되는 것들만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가 유흥비를 썼어요. 될까요? 그럼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유흥비 안 된다고 말한 게 한 적은 없죠. 해외 사용이나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아내가 명품백을 샀어요. 안 되나요? 고민하지 말고, 제가 명품백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잖아. 그죠?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동생이 그 우리 집 그 생활품이나 아니면 식료품을 샀어요. 오늘 가사 필수품 샀어요. 되나요?
생필품 산 거.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형제자매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정관념을 버리고 되는 거 안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의 유흥비, 배우자의 명품 가방, 그리고 자기 동생의 가사 생활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뒤집어서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그때 그 회차 사람 문제 낸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막 동생의 대학교 등록금 다들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동생이 싫은지. 동생이 왜 소득 금액을 따져야지. 그죠? 근데 동생 소득 금액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준점을 보셔야 돼요. 자, 면부백 돼요. 뭐 배우자가 원하면 많이 사줘요. 자기가 돈 많이 벌면 되지. 그죠? 그리고 유흥비가 나쁜 건 아니죠. 뭐 강남 와서 삼겹살 먹는데 나쁜 놈이라 말하면 안 되잖아. 유흥주점에서 먹는 건데. 그죠? 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직 소득공제죠. 그래서 여기까지 소득공제를 하면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금 뭐 우리 주택청약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뭐 아니면 대출금 상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걸 빼고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당연히 소득공제 빼야 과세 표준이니까. 그럼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 거예요. 세율을 곱하면 여기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우리 근로세액공제 130만 원까지는 55%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 있죠. 넘어간 거는 40% 이렇게 해서 공제를 빼고 우리가 부양가족 등록에서 자녀 그리고 출산하면은 제가 357일 했던 거 빼고 지금 이 사람 세금은 이거 겨우 나왔는데 또 빼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 이제 세액공제로 온 건데 지금 세금이 나왔으니까 세금에서 빼는 게 이제 세액공제인데 여기 연금저축이 이 앞에 했던 여기 세액공제인 거 아래 2번 그리고 퇴직연금도 바로 위에 있는 건데 위에 거 하시면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 회사가 납부한 거 말고 본인이 추가 납부한 거 있죠. 그거는 여기가 대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본인 것만 된다라고 한 거고, 자 보장성 보험은 피보험자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납입자는 내가 냈으니까 내가 공제를 받는 거겠죠. 근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면 그 사람이 내도 그 돈도 다 내 돈이라는 거예요. 소득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일반하고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그 보험료인데 여기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컴퓨터에 대놓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암보험 이런 실비보험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보장성 보험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의료비는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자 소득 금액이든 나이든 그런 제한은 아무것도 없는 거였어요. 의료비는 그리고 우리 가족 거 전부 다 되는데 본인이나 65세나 장애인 여기는 전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구분 안 하고 우리가 쓰시도 되는데 뭐 당연히 본인이고 특별한 것은 본인 칸에 쓰는 건데 두 개가 동시에 적용 해당 사항이 된다면 편리한 칸에 아무 것이나 쓰셔도 돼요. 그럼 그 외 장애가 없는 나의 배우자나 형제자매나 직계비속이면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오겠죠. 여기가 한도 700만 원 있는 그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우리 교육비를 보면 자, 죄송해요. 이 의료비에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50만 원만큼 되는 거 기억해서 그 금액 더할 때 50만 원만 돼야 되니까 그 한도 기억하시고 자 교육비에서는 우리 나이에는 제한이 없고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럼 대학생 자녀가 있다. 그럼 소득 금액만 없다면 대학생 자녀의 우리 그 대학교 등록금이나 이런 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에 한 명당 얼마라고 한도가 적혀 있죠. 본인은 한도 없이 전액이 돼요.
본인은 그냥 전부 다 돼요. 그럼 본인 거면 뭐 본인 거에 15%를 해주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이 뭐 결정세액이 90만 원이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에 대학원이나 대학교 등록금 내는 순간 이 사람의 세액은 팍 줄어들어요. 15%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다 보니까 세율을 알면 그 금액이 푹푹 얼마 떨어질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원 다니면 세금 낼 거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한 1년에 1,000만 원 내죠.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노란색 되어 있는 게 자, 초중고에서 걸릴 확률이 높은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칸이 있는데 한 칸당 한 명이에요. 그래서 한 칸당 한도가 3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뭐 교육비가 있으면 그걸 합쳐서 쓰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뭐 교육비, 학교에 있는 학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교복비가 있으면 교복비 50만 원 한도에서 같이 합칠 거예요. 또 우리 체험학습비 있으면 30만 원 한도로 해서 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직계존속이 고등학교 같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하지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아무것도 안 따질 거예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여기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기부금 있었죠. 자, 기부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화면 떠요. 아무 곳이나 클릭해도 똑같은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먼저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15만 원에 납부했으면 여기 위에 적혀 있는 게 10만 원 이하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10만 원, 여기에 5만 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10만 원까지만 110분의 100을 공제해주고 그 다음은 15%, 뭐 넘어가는 건 30% 이런 식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만 원까지만 위쪽에다 쓸 거예요. 이건 본인 거만 되지 우리 부양가족 거는 안 되고, 그럼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부양가족이 소득 금액에만 문제 없다면 나이 제한 없기 때문에 공제가 되는데, 자, 그럼 법정 당해 기부금이 있고 법정 기부금, 그리고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이 있고 당해 기부금이 있죠. 자, 지금 이 말은 여러분들은 사용할 칸이 이 칸과 이 칸과 이 칸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법정 기부금. 왜냐면 본인 거 제외하고는 2월 기부 공제가 안 되는데 그 5년에서 10년으로 넘어간 게 13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년 거부터 이렇게 카운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나면 2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법정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에서는 종교단체 아니다, 종교단체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써주면 기부금 세액 공제가 될 거고, 다음 우리 월세 세액 공제가 나올 건데, 월세 세액 공제는 여기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이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 주택 임차 차입 탭에 와서 월세 받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할 목적으로 한 거니까 그 임대 사업자의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명 그리고 세입자가 빌려 쓰고 있는 부동산의 정보, 그리고 연간 월세 얼마 줬는지를 쓰면 월세 세액 공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세금을 빼줄 거예요. 그런데 올해 우리 회사의 직원이 입사했을 수도 있겠죠. 올해 우리 회사 직원이 입사를 하면 총급여도 급여지만 세금도 그 앞에 회사에서 떼었을 거잖아. 그죠? 세금도 그 전 회사에서 떼었겠죠. 그럼 그 내용은 어디에 쓰냐면 왼쪽에 소득 명세라는 곳 있죠. 첫 번째 소득 명세. 여기 칸에 오면 지금 좌측이 지금 현재 근무지고 우측에 있는 이 칸이 전 근무지인 거예요. 현 근무지, 전 근무지. 이건 내가 이직을 했을 때는 그냥 현 근무지, 전 근무지 이렇게 될 건데, 그런데
투잡을 뛸 수가 있겠죠. 그럼 투잡을 뛰게 되면 둘 중 한 군데에 합산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군데에서 연 2천이 나오고 한 군데에서 1,000만 원 나온다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세금은 3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서 합산하는 거지 2천에서 따로 하고 1,000만 원 가지고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 한 군데 중에 이건 뭐 어디 금액이 큰 곳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한테 실제로 일어난다면 같이 해달라고 말하기 편한 곳 투잡되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내가 부업처럼 하는 곳에 많이 해요. 부업처럼 하는 곳이 내가 부업인 걸 알잖아. 그러니까 원래 다니는 곳 같이 가져다 주기 편해서 그런지 원래 다니던 곳까지 주면 그러면 지금 신고하는 곳이 주된 근무지 그리고 그 다른 곳 그 근로소득 원천인수 영수증 떼가지고 주는 곳이 종된 근무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 걸 합산을 하면 그럼 여기에 급여도 같이 합산이 될 거고 있었다면 쓰면은 급여 라인에 그리고 상여금도 당연히 나의 총급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여금도 급여 받는 거예요. 그럼 과세대상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소득공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료 과거에 납부했던 거 얘네들 전부 다 빼야 되겠죠. 소득공제로 합산돼서 빼기 위해서 들어갈 거고 그 여기 기납부세액이 있는데 여기 기납부세액은 우리 이 앞 시간에 중도퇴사자 정산했죠. 우리 중도퇴사자 정산했잖아. 그럼 중도퇴사자 정산할 때에 기납부세액이 아니고 결정세액만 납부한 거였죠. 결정세액에 맞춰가지고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을 정리해줬잖아. 전 회사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전 근무 시에 결정세액을 입력할 거예요. 그럼 결정세액만 내고 나머지 우리가 조정해서 정산해 줬거든. 결정세액을 딱 맞춰서 세금 내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여기서 쓰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입력을 시킬 거예요. 여기서 입력시킬 건데 우리 부양가족 탭 클릭해 보시면 우리 지금 이 그림이 이상하게 왠지 앞면에 있는 그림 아닌가요?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로 썼던 탭이죠. 거기에서 입력하면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서 입력해도 그쪽으로 들어가요. 여기 기본공제 연말관계도 F2번 하면 보이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할 때도 그렇고 할 때는 여기에 가족을 등록해 놓고 사람별로 얘를 누르고 가면서 이 사람의 보험료다 이 사람의 보험료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에서 불러오기로 해가지고 땡겨오는 방식인데 우리 세무 2급 시험하고 세무 1급 시험에서는 얘를 직접 작성시키는 게 99%. 1%는 여기에서 작성시켜서 당기는 거 하는데 세무 1급은 뭐 조금 빈도가 높고 세무 2급은 한 번 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다 써가지고 틀렸다고 하면은 10점을 빼야 되니까 합격자가 없어서 그때 그냥 여기 써도 맞다고 해줬지만 우리 시험 때 나오면 우리는 풀기 위해서 여기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있는 탭들 얘는 우리 쓸 일 없어요. 중소기업 투자, 지바투자 증권 소득 공제니까 상관없으니까 여기에서 다 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메인이죠. 그럼 결정세액이 줄어들어야 내가 과거에 세금 이만큼 원천인수 당했는데 지금 얘 보는 법이 원천인수 이 금액 당했는데 내가 위에 소득공제해서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지금은 세금이 92만 3천 얼마인데 54만 8천 원 돈을 세금 떼었었으니까 37만 5천 원 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내야 될 이 결정세액이 줄어들면 거꾸로 이제 얘가 줄어들다가 과거에 냈던 게 많으면 내가 돌려받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김상곤 씨 거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 쓴 사람들의 뭐 허지연, 김규민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바로 한눈에 안 보이고 우리가 쭉 입력해 왔다는 기준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눈에 안 보여요. 시험회 때는 무조건 뭐 이 사람 나이나 소득이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화면에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482페이지하고 같이 맞춰서 볼 건데 482페이지 여기가 우리 사원 등록했을 때 이 사람이 소득이 있다 없다가 연말정산 된다 안 된다가 또 나이 또 따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좀 참고하면서 이 사람의 가능 여부부터 먼저 체크를 할게요. 그럼 우리 김상훈 씨에 대해서 보면 특별한 말 없으면 본인 지출액이에요. 본인. 그럼 생명보험이 있고 보험료에서 월 불입액이 112이며 12개월 불입했어요.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고 12달이면 120만 원이죠. 그럼 120만 원이고 본인 거니까 문제없이 공제가 되겠죠. 보장성 보험 되고 자동차 보험도 본인 거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 보험료는 지금 120만 원하고 140만 원에서 26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공제되는 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김상호 씨가 되어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우리 기본 메인으로 이 문제를 풀려면 참 딱 오는 게 여기가 우리가 주로 입력하는 칸이니까 여기로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 이거 이야기했었잖아. 그럼 여기에서 보장성 보험에 일반에다가 260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260만 원이다. 둘이 합쳐서 저희 한도가 100만 원이라 했죠. 그러니까 100만 원만 된다고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 공제해 준다. 그래서 방금 앞에 있던 거에 12만 원 빠진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교육비 김나영의 고등학교 수업료. 뭐 김나영은 특별한 소득 이런 거 안 적혀 있던 자녀니까 고등학생교에 80만 원 되겠죠. 그럼 교육비로 가서 더블 클릭하고 초중고로 가서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80만 원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하면 이제 반영이 되고 자, 다음 의료비에 자, 배우자 허지연의 수술 비용이고 질병치료 목적 되겠죠. 다음 김규민 자의 수술비 60만 원. 뭐 특별한 문제 없죠. 되겠죠. 본인 보약 건강증진식품 구입한 거네요. 이건 안 된다라고 했죠. 건강증진식품이나 이런 거. 그래서 120만 원은 안 되고. 그럼 허지연이나 김규민은 장애가 없어요. 그럼 그 밖에 공제 대상 일반이라서 둘이 합치면 300만 원이죠. 그럼 300만 원을 의료비에 더블 클릭을 해서 본인이나 65세 이상이나 장애가 없으면 전부 다 그 밖에 공제 대상 여기에 300만 원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자, 다음 연금저축이 들어갔네요. 12개월 불입했고 20만 원. 얘는 월 불입액이니까 240만 원만큼 연금저축 납부를 했죠. 그러면 연금저축 등 탭에 가서 2번 연금저축 F2번 눌러서 신용협동조합이고 계좌번호 1234 납입금액은 240만 원이죠.
이렇게 하고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오면 지금 여기에 연금저축에 240 하고 들어와 있죠. 자, 다음 기부금에서 천재지변 구호성금, 그럼 얘는 법정기부금이고, 교회 감사헌금은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고, 특별한 말 없으면 다 본인 건 있으니까 기부금 아무 것이나 클릭하면 똑같이 오고, 여기에 법정 당해 기부금이 20만원이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300만원이고, 그리고 확인. 이렇게 하면 김상고 씨는 결정세액이 0원이 됐죠.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납부했던 세금들, 원천징수당했던 세금들을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됐네요. 자, 그래서 목적은 이거예요. 결정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결정세액. 얘를 구하려고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정하고 계산하면 과거에 우리가 냈던 세금하고 차이로 조정하는데, 낼 돈이 없었는데 이만큼 떼었으니까 다 돌려줄게 해서 연말정산하면 돌려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입력한 값이 틀리면 얘가 조금 틀릴 수는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입력이 넘어왔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답시다.